그 반도체를 좀 주목을 해야 되냐면, 이 반도체가 우리나라 경제에서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이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제 우리는 반도체를 많이 만들어서 수출을 하느냐, 이것이 이제 국가 경제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 수출품 전체에서 반도체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20%에서 25%. 어마어마한 거죠. 그리고 한국 GDP에서는 6에서 7%. 반도체가 차지하고 있는 그 영향력이라는 것은 굉장히 지대한데, 고용뿐만 아니라 관련 산업, 장비나 소재, 설계, 이런 쪽에 큰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세계적인 경쟁력을 지금 가지고 있고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는 세계 1위의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반도체는 뭐 IT 제품뿐만 아니라 자동차, 가전 포함해서 뭐 군사에 이르기까지 모든 산업에 이 반도체가 안 들어가는 곳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반도체에 우리가 상당히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반도체라는 게 뭐냐면 크게 이제 메모리 반도체하고 비메모리 반도체로 나눌 수 있어요. 이 메모리 반도체는 정보를 저장하는 용입니다. 그래서 D램이라든지 SSD, 랜드 프레시라 그러죠. 그런 것들이 이제 메모리에 속하고 비메모리는 이제 시스템 반도체라고도 얘기를 하고 이제 정보 처리용으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인공지능이 이제 발달되고 사물 인터넷이 커지니까 이 메모리보다는 이제 비메모리 이 반도체 수요가 점점 너무 높아지고 있는 그런 추세예요. 그런데 메모리 반도체는 이제 삼성전자가 뭐 1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이 비메모리 쪽에서는 아직까지 이 군중할 겁니다. 뭐 특정하게 어떤 회사가 지금 지배를 못하고 있고 비메모리 쪽으로 서로 치열한 이제 경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죠. 그래서 반도체 산업은 한번 우리가 나눠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한 5개 정도의 분류로 내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가 이 IDM입니다. IDM은 반도체 설계에서 생산까지 모두 다 수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대표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력, 자본, 인력, 마케팅 이런 능력이 모두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팹리스라고 그래서 이쪽은 이제 설계만 하는 거죠, 설계. 그러니까 생산, 제조는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그 우수한 기술 인력들, 설계 인력을 확보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설계만 하고 어, 생산만 전문으로 하는 곳에 맡기는 거죠. 그 생산만 전문으로 하는 것을 이제 파운드리라고 합니다. 파운드리. 그러니까 팹리스 파운드리가 이렇게 모여가지고 반도체를 생산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파운드리는 이제 설계는 팹리스가 하고 와이퍼 생산만 전문으로 하는 그런 회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삼성은 IDM 방식도 하지만 파운드리 방식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산을 의뢰한 고객사 이름으로 판다. 그러니까 좀 OEM 비슷한 거죠. OEM 비슷한 거죠. 그다음 디자인하우스는 팹리스 설계를 업그레이드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의상 디자이너를 팹리스라고 볼 때 이 팹리스가 설계도를 마치면 여기서 이제 드로잉이 되겠죠. 디자인하우스는 옷을 생산하기 위해 옷감, 재질, 마감 과정을 최적화하고 재봉소가 여기 파운드리에 되겠습니다. 여기서 옷을 제작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디자인하우스는 파운드리로 가기 전에 중간 작업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다음 OST 방식은 파운드리에서 제작된 웨이퍼를 패키징 및 테스트하는 회사입니다. 이 반도체는 불량품이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제품을 항상 테스트하는 게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것을 해주는 회사가 이제 OSAT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반도체 공정은 전후 공정으로 크게 나눠볼 수가 있고요.
이 공정별로 공급 사슬이 전 세계에 걸쳐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그리고 재고를 갖지 않기 위해서 저스트 인 타임 방식으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공정은 약 한 1에서 2개월 정도 걸리는데 여기서는 웨이퍼 표면에 반도체 회로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둥그런 판넬 있잖아요. 둥그런 판넬. 거기다 이제 회로를 그리는 건데요. 그것을 이제 전공정이라 하고 이때는 성능을 결정하는 단계가 되고요. 소재하고 장비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 미세화 기술이 회로를 만드니까 미세화 기술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웨이퍼의 회로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노광, 식각, 증착, 세전, 연마 같은 이런 공정이 진행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반도체가 어떤 하나의 공정으로 나오는 건 아니에요. 한 100여 가지 공정이 이렇게 축차적으로 뭐 진행이 돼야지만 될 수가 있고요. 이때 그 웨이퍼에서 어, 회로를 만들려면 굉장히 그 미세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10나노, 7나노 공정 등 회로의 최소 선폭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공정에서는 제조 설비가 필요한데 이게 뭐 엄청나게 비싸죠. 그래서 이 소수의 IDM과 파운드리가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왜냐하면 이 설비 자체가 비용이 너무 들기 때문에 함부로 들어올 수가 없는 거죠. 이미 이제 기존 업체들이 그거를 장악하고 있는 겁니다. 후공정은 2에서 4주 정도로 걸리는 것으로서 회로 패턴이 형성된 웨이퍼를 개별 칩 단위로 분리 조립하여 최종 제품인 반도체 칩을 제품화하는다. 그죠? 그래서 이제 제품화한다는 것을 이제 패키징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패키징은 OSAT 기업이 테스트를 하게 되겠죠. 예, 그리고 반도체는 굉장히 그 온도나 이런 데 민감합니다. 그래서 배로는 절대 운송하지 않고요. 또 뭐 그렇게 무거운 물건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항공 운송으로 하고 있어요. 예, 반도체 수요처는 통신기기, 컴퓨터, 그다음에 스마트폰에 이제 수요량이 많죠. 요즘은 이제 전기차가 나오면서 이 전기차에 들어가기 시작했고, 그 인공지능을 이용하는 제품들에서는 다 이 반도체가 들어간다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군사적으로 굉장히 그 중요한 역할을 하죠. 전투기라든지 군용차 등도 요즘 뭐 탱크 이런 것 전부 다 반도체가 다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반도체는 경기적인 어떤 순환 과정을 겪어요. 그래서 경기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경기가 안 좋을 때는 반도체 수요가 줄었다. 경기가 좋아지면 급증하죠, 수요가. 그런 현상이 있었고, 그동안에 이 반도체 수요를 견인했던 것은 결국 이제 이 스마트폰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수요는 미국이 뭐 전체 수요의 한 50%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미국의 국내 생산, 직접 생산량은 한 10%, 13%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미국은 반도체를 수입할 수밖에 없어요. 자국 내에서 생산 다 못합니다. 그 수요만큼을 충족을 못해요. 그래서 반드시 수입을 해야 되고, 국내 기업은 전기차 필수품인 시스템 반도체에서 시장 점유율은 3.2%로 매우 저조하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시스템 반도체 쪽 수요가 증가한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을 이제 우리가 좀 장악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시장 점유율이 매우 낮은 상태입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메모리 쪽에서는 1, 2 IDM 기업을 보유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패키징이라든지 이런 쪽 굉장히 좀 취약하다. 세계 반도체 업계 1위 IDM 기업은 삼성전자입니다. 그래서 시스템 반도체 파운드리 생산을 수행하고 있고요. 지금 대만이 이제 빠르게 추격을 해오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OSAT 부분에서는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시장 점유율이 굉장히 미미해요. 그리고 기업들이 상위 25%, 25위에 한 3개밖에 포함이 안 되는 상태입니다. 삼성과 TSMC 이 대만 기업이죠. 근데 비교를 해보면 파운드리는 반도체 회로를 설계 도면대로 그리는 것으로 반도체 회로를 새기는 장비, 이거를 이제 노광 장비라고 하는데 대당 2천억 정도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비싼 거죠. 그래서 이게 있어야 돼요. 파운드리 하려면. 근데 이제 TSMC는 이 노광 장비가 60대, 삼성전자 10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 점유율에서는 이미 TSMC한테 밀렸어요. 여기가 설비가 훨씬 많거든요. 그래서 이 노광 장비에서 나오는 빛을 가지고 미세하게 그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미국 오스틴에서 이 파운드리 공장을 증설하고 할 계획으로 하고 있어요. 여기 한 11조 정도가 투입된다고 합니다. 반도체 공급 사슬은 글로벌의 소재 장비 부분, 그 다음에 생산, 그 다음에 공급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공급처를 보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애플, 구글, 아마존 이런 대부분의 글로벌 IT 기업입니다. 중국의 하웨이, 일본의 소니, 파나소닉, 유럽의 자동차 회사 아우디, 노키아, 지멘스 이런 데 공급되고 있어요. 그리고 소재로서는 이제 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 실리콘 웨이퍼, 브랭크 마스터 이런 소재들이 필요하고요. 요 소재들은 상당 부분이 일본에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게 일본이 지금 점유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일본에 의존하고 있는 정도죠. 거의 90% 가까이 포토레지스트 의존하고 있거든요. 그 외에 이런 이제 각종 장비들이 필요합니다. 요거는 이제 삼성전자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그 공장의 현황을 말합니다. 그래서 중국하고 미국에 공장을 가지고 있고요. 또 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국내 반도체 공장을 지금 국내 반도체 공장 지금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글로벌 업체 미국 투자 행하는 이제 삼성전자는 텍사스주에 투자를 하고 인텔은 애리조나, TSMC 애리조나 이렇게 지금 투자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장을 지금 짓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미국과 중국 주요 수요처죠. 그쪽으로 진출을 하고 있고요. 이 또 전기차 부분에서는 이제 이 시스템 반도체가 앞으로 곽강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비메모리 반도체 하나로 마이크로 컴포넌트, 로직 IC, 아날로그 IC를 구분한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뭐 자세한 어떤 기술적인 내용은 알 필요가 없겠지만 어쨌든 전기차용으로 이 시스템 반도체 쪽을 앞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메모리 반도체하고 시스템 반도체를 비교를 해놨는데 이 시스템 반도체는 굉장히 만들기가 어렵고 칩 구조가 복잡하고 고단위 기술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다 품종, 맞춤형 생산을 해야 돼요. 어떤 제품에 따라서 다 다르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이 시장 규모는 훨씬 더 메모리 반도체보다가 한 2배 이상 커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 자율주행차가 나오면서 이 시스템 반도체 쪽에 사활을 걸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한 단계 발전된 게 이제 AI 반도체 쪽입니다. 이 사람의 뇌신경을 모방한 반도체고요. 이것을 하게 되면 이제 정말 완전한 인공지능이 나오게 된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 각국은 반도체를 육성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어떤 현재 투자와 그런 것을 이제 진행하고 어, 있다는 것입니다.